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이후 6경기 만에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키움과 KT가 맞붙은 준 플레이오프 5경기는 모두 만원 관중에 실패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신바람이 나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네, 날이 추운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고척돔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움 쪽에 살짝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일단 고척돔을 키움이 홈구장으로 쓰는 건 맞지만 최근 준 플레이오프 2경기를 수원에서 치러서 그 날씨 적응은 큰 걱정이 없는 눈치입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가 경기 전에 좀 나왔는데요. 양팀 감독들은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전 분위기가 키움을 좀 더 보면 5경기를 통해 이제 방망이감, 피칭 감각을 충분히 예열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날씨 변수보다 LG보다 유리하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방망이를 예열한 과정이었지만 사실은 준 플레이오프를 이제 5차전까지 치르면서 피로감이 쌓일 때가 되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전 키움 선수들에게 취재진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체력적으로 피곤하지 않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김태진 선수, 키움의 김태진 선수와 만났는데요. 준 플레이오프 5경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평소 한 경기를 치를 때보다는 피로감이 좀 더 크다라고 하면서도요. 선수단 전체가 아직 피로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정우 선수도 만났고 여러 선수들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5차전까지 치르면서 선발 투수를 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최상의 카드를 갖고 있는 반면 키움은 원투 펀치를 일단은 쉬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1, 2차전 선발 투수 매치업을 보면 LG가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LG는 1, 2차전에서 올해 31승을 합작했던 원투펀치죠. 켈리와 플로코 선수가 모두 등판할 수 있는데요. 반면 키움 같은 경우는 KT와 5차전을 치렀고요. 그렇게 되면서 투수들의 소모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애플러 선수, 내일은 요키시 선수가 나갑니다. 두 팀 모두 외국인 1, 2 선발이 나서지만 16승을 올린 켈리, 15승의 플로코가 나서는 LG의 무게감에 좀 더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LG로서는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애플러 선수는 좀 조기 강판됐지만 내일 키움의 요키시 선수는 또 LG전 그리고 정규 시즌은 항상 두 자리 승수가 보장된 이런 투수입니다. 그래서 LG가 마냥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팀이든 불펜을 일찍 가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켈리가 잘 던지고 있고 이 지금 상황을 봐도 불펜 쪽도 LG 쪽이 더 나은 형편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리즈를 앞두고 LG가 모든 객관적인 전력에서 모두 앞서 있다. 이 평가는 계속 나왔는데 이 말이 맞고요. 특히 불펜만큼은 LG가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LG 불펜 투수들의 팀 평균 자책점이 2.89로 1위였습니다. 2점대 팀 평균 자책점은 LG가 유일했는데요. 선수들의 이름값도 화려합니다. 올해 35개의 홀드를 따른 정우영 선수, 그리고 42개의 세이브를 올린 고우석 선수가 8, 9회를 책임지고요. 올해 깜짝 놀랄 만한 기록도 있는데요. 올해 LG가요. 7회까지 앞선 80경기에서 무려 74승 1무 5패. 승률이 9할이 넘겼습니다. 이 점에서는 LG가 불펜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고 보고요. 반면 키움은 불펜 투수들이 김재웅 선수 정도를 빼고는 그렇게 좋지 못한 컨디션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자완 이용준 선수를 이번 시리즈에 투입하는 등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앞서 단신에서도 간단하게 짚어드렸지만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망이가 뜨겁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때 보이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5경기를 치렀던 키움 타자들의 실전 감각이 1차전 변수로 봤는데요. 실제로 오늘 타자들의 타격 가능성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마지막 한 방이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점수가 끌려가고 있고요. 네. 푸이그 선수 일단 첫 타석에 안타를 쳤고 추격하는 투런 홈런까지 쳤거든요. 그리고 이종우 선수도 오늘 장타 하나를 추가하면서 여전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하이 타선에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 키움 타선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전에서는 타선의 라인업이 살짝 바뀌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일단 키움은 준 플레이오프에서 사용했던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LG의 경우에는 이 7번 타자 자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문성주 선수가 이제 지명타자로 결국 포진했는데 오늘 유지영 감독은 최근 문성주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다. 단기전에는 짧은 스윙을 하는 선수가 출루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문성주 선수가 유지영 감독의 이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이고 6대 2로 LG가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점수가 난 상황을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LG가 점수를 뽑은 상황에서는 모두 상대 키움의 실책이 좀 동반이 됐었습니다. 네. 2회 1점을 뽑는 과정에서도 이루수 김혜성 선수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득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3회에 3점, 4점째를 뽑는 과정에서도 모두 실책이 동반됐습니다. 또 실책을 좀처럼 하지 않는 또 이정우 선수의 송구 실책이 좀 나오면서 경기 분위기가 확실히 LG 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는 상황이고요. 6회 추가점을 또 뽑는 상황에서도 수비 선택에서 있어서 충분히 홈에서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수비 선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날씨가 추우면 수비가 변수라고 하는데 결국 오늘 변수가 수비였습니다. 정말 수비에서 지금까지는 승부가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 당연히 1차전을 가져간 팀이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역대 5전 3성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요. 한국 시리즈에 올랐던 확률이 80.6%. 와. 31차례 중 25차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팀 감독들은 1차전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전을 이긴 키움이 결국 KT를 따돌렸습니다. 네. 자, 과연 1차전의 중요성 양 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고우석 선수랑 이정우 선수의 맞대결도 굉장히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를 두고 이정우 시리즈가 아니냐라는 네. 말도 나왔는데요. LG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올 시즌 종료 후 이정우 선수의 여동생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정우와 고우석 선수는 친구 사이인데 이제는 처남 내제 사이기 이렇게 간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안 그래도 이정우 선수가 취재진들을 만났는데요. 네. 솔직히 고우석과 대결하는 것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나 고우석 선수나 서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네. 그저 야구장 안에서는 팀 승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손윗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손 아래 사람 또 어떨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고우석 선수가 등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7회 초 공격 이제 7회 초 공격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것들 외에도 이번 플레이오프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면 우리 스포츠 팬들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트 시즌 좀 특징은 이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앞선 준 플레이오프 때도 실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결국 수비 실책 하나가 승리로 직결됐었습니다. 결국 단기전에서는 이 실책은 치명적입니다. 날씨도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위축된 경기를 하지 않느냐, 실책을 적게 하느냐가 승부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LG가 이제 수비에서 좀 더 견실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키움이 수비에서 무너졌는데요. 남은 시리즈에서도 이 수비 실책이 승부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의 이 이야기 되새기면서 플레이오프 재미있게 관찰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장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플레이오프 1차전 상황 잠실 구장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 네, 이어서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 야구 이야기를 비롯한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를 전하는 김지한의 잡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등장 음악까지 있어요. 네, 이게 예. 나름 한 3년 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네. 저도 지금 딱 들어와서 이게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 저희가 이제 정 PD 김 기자 코너 진행할 때 네. 어떤 스포츠도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게 이전부터 있었던 거군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잡다한 스포츠 해가지고 예. 네, 마치 이제 잡학다식 스포츠계의 잡학다식을 꿈꾸면서 이어왔던 코너였는데 네. 이제 그게 2년 전에 이제 접고 정 PD와 김 기자로 진화해서 지금까지
준비까지 지금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지한의 잡스. 먼저 야구 이야기부터 이어가 보죠. 자, 이제 가을 야구는 단 3팀만을 위한 무대가 됐습니다. 네. 나머지 7팀들은 지금부터 사실상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셈이죠. 그렇죠. 지금 이승엽 감독의 이제 두산 감독 이제 확정이 됐던 부분들이 또 야구계 큰 화제가 됐었죠. 네. 또 박진만 삼성 감독 대행 그리고 NC의 강인권 감독 대행이 나란히 또 이제 정식 감독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퓨처스 팀 중에서 김기태 전 기아 감독이 또 KT의 이 퓨처스 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던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 손혁 그 전 감독이 또 한화 단장에 선임이 됐던 예, 그런 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각 팀들이 사령탑을 바꾸거나 또 이렇게 또 단장을 또 새롭게 선임을 하거나 그러면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바쁘게 또 지금 오프 시즌을 또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거는 이승엽 감독이 부임한 두산의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원준 선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장원준 선수가 통산 129승을 거둔 베테랑 투수죠. 그런데 이 투수가 마지막 승리를 거뒀던 게 2018년 5월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27경기에 나왔는데 1패에 홀드 6개 그리고 평균 자책점 3.71을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승리가 이제 없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간만 쌓이다 보니까 네. 어느덧 이 장원준 선수도 브로그의 나이에 이제 접어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역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은퇴를 하게 될지 이게 좀 기로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승엽 감독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오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혜는 없다. 장원준도 현재 결과가 좋아야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원준 선수에 대한 또 어떤 이 붐업을 이렇게 뭔가 좀 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이슈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 시기에는 방출의 바람이 거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한화 이글스가 먼저 12명의 선수를 방출을 했고요. 또 기아 타이거즈도 13명을 방출을 했습니다. 1군에서 활약했던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 선수들이죠. 뭐 투수 박진태라든가 이종훈 포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 방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롯데 같은 경우에도 김대우 선수와 진명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방출이 됐고요. NC 다이노스도 홍성민, 강동현 이렇게 또 4명의 선수와 또 이 재계약 불가 통보 방침을 해서 이제 지금 탈락을 한 또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또 탈락을 한 이제 나머지 팀들도 이런 어떤 방출 소식들 뭐 재계약 불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시기에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에 다가올 시즌 성적이 결정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메이저리그는 내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 김지한의 저주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거 네. 거의 확정이에요, 이제. 네,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입이 방정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샌디에고가 저기 내셔널리그에서 네. 월드 시리즈에 올라간다. 뭐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샌디에고가 필라델피아에게 1승 4패로 밀렸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의 가을 야구도 아쉽게 끝났고요. 네. 반면에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점 찍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그나마 올라왔습니다. 또 반면에 네. 또 그걸 또 붙이십니까? 휴스턴이 그래도 김지한 선수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이 화두를 꺼낸 거지. 네. 어쨌든 간에 양키스를 네. 상대로 해서 4전 전승을 거두면서 이 월드 시리즈에서는 휴스턴과 샌디에고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게 사족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주 방송할 때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전 행방 시작 전에 김지한 기자한테 샌디에고 얘기하지 마라. 불안하다. 김지한 기자가 얘기하면 왠지 떨어진다 지금. 네. 불안하다 그렇게 다짐을 받았는데도 굳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찍는 팀마다 바로 떨어지는 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예측보로 아닐까요? 저는 되게 애써서 네.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잘 받아친다 진짜. 네, 가을 야구는 네. 그래도 어쨌든 예측 불허의 그런 순간들이 많고요. 의외성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근데 저는 뉴욕 네. 매치가 탈락한 그 부분은 어쨌든 시즌 내내 그렇게 밀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매치는 이번에 우승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틀린 것은 조금
싶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가을 야구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들은 그때그때의 또 몇 가지 변수들 또 그런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애써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변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일말의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이 네. 일단은 일단 수긍은 갑니다. 네, 네. 확실히 뭐 스포츠라는 것이 이런 점이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예, 누구나 우승할 줄 알았던 팀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축구나 뭐 농구나 배구에서도 네. 언제든지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들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락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요. 그런 의외성이 참 많은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시즌 성적만 보면은 LA 다저스랑 양키즈랑 붙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그런 팀들을 또 파워랭킹으로도 굉장히 1, 2위로 많이 밀었던 그런 전력도 있었고요. 또 샌디에고가 어쨌든 그 전에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성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샌디에고를 밀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지한의 저주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계속해서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지한 기자의 담당 종목 중 하나인 골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LPGA 투어 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어제 또 제가 이 대회 현장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BMW 레디스 챔피언십이 또 강원도 원주의 오크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는데요. 정말 갤러리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나흘 동안에 8만 1,000여 명의 갤러리가 몰렸거든요. 8만 1,000여 명. 이 정도면은 그 LPGA 투어에서도 굉장히 관중이 많은 대회가 이제 US 여자 오픈 대회가 네. 있습니다. 이 대회가 한 보통 이 정도 오거든요. 거의 메이저 대회 못지않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외에 다른 그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 중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갤러리 규모는 역대 최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오히려 그런 어떤 관중들의 어떤 뭐 함성이라든가 응원 소리에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상당히 좀 저는 깊게 이제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이제 한 주 동안 LPGA 투어 대회 덕분에 또 국내 골프 팬들도 참 즐거워했던 그런 또 한 주였습니다. 네, 뭐 단순 뭐 평균을 내보자면은 하루에 2만 명씩 모였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인원이네요. 야구 10,000 관중도 넘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사실 이번 대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대회 무게감도 무게감이고 흥행 요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톱10에 이제 세계 랭킹 톱10에 올라 있는 선수 중에서 6명이 출전을 했죠. 네. 또 고진영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이번 대회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최나연 선수가 은퇴를 이번에 LPGA 투어 이제 은퇴를 이번 대회를 끝으로 했거든요. 네. 어제 굉장히 그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최나연 선수가 또 친한 그 동료 골퍼들이 있거든요. 박인비 선수, 뭐 그리고 작년에 은퇴를 했던 김하늘 선수, 네. 또 뭐 유소연 선수까지 이렇게 같이 또 그 찾아와가지고 깜짝 그 영상 편지를 남기고 현장에 또 방문해서 현수막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은퇴를 또 기념하는 또 네. 격려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고요. 이 최나연 선수가 또 게다가 3라운드에서 홀인원을 기록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그 홀에 또 아주 또 재미있게도 그 홀에 이 주최사 측의 고급 차량, 그러니까 시가 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1억 5천이요? 예, 예.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버스를 주시나?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그러니까 차를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차를 처분하고서 이렇게 또 홀인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차량을 부상으로 받아서 정말 또 이 최나연 선수 덕분에 또 굉장히 또 흐뭇했던 그런 또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 결과는 어땠나요? 리디아고 선수 네. 있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교포 전 세계 랭킹 1위였던 리디아고 선수가 어제 정말 신들린 그런 퍼트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합계 21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최혜진 선수와 김효주 선수도 굉장히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이제 치열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5타 차로 이제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고요. 리디아고 선수가 사실 12월 30일에 명동성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 예비 남편을 향해서 그분이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든 항상 제 마음에 있다. 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표현을 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그 고등학교 1학년 선수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선수, 그러니까 16살 선수인 김민솔 선수가 첫날에 단독 2위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종 합계 10언더파로 공동 10위에 올랐는데요. 대단하네요. 이 16살 선수가 어쨌든 LPGA 투어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탑 10에 올랐던 거 이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뭐 향후에 뭐 LPGA 투어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됐었을 때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했던 그런 LPGA 나름의 데뷔전을 또 치러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 세계 랭킹
랭킹 1위죠. 고진영 선수는 2라운드를 마치고 기권을 했군요. 여전히 좀 몸 상태가 좋지가 않은가 봐요. 네, 첫날에 8타를 잃었습니다. 굉장히 좀 힘겹게 출발을 했고 결국은 2라운드를 마치고서 기권을 선언을 했거든요. 2달 만에 손목 통증을 이겨내고 나름대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번 대회에 나섰는데 아쉽게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기권을 했고요. 그나마 세계 랭킹 2위에 있던 아타에 티티군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6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진영 선수가 내일 새벽에 발표될 이 세계 랭킹에서는 1위를 유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11월 남은 이 시즌 2개 대회에서 이제 고진영 선수가 조금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러면 1위를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군요. 현재로서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고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현재 우승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 6월에 메이저 대회였죠. 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전인지 선수가 우승을 하고서 어제 이 BMW 레디스 챔피언십까지 13개 대회 연속 우리나라 선수들의 우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확인이 됐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리디아고라든가 뭐 아타의 티티꾼이라든가 상위 랭커들이 또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에 올랐거든요. 뭐 최혜진 선수나 김효주 선수도 잘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좀 국내 선수들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LPGA에 꾸준하게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그런 어떤 면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과제로 확인이 됐던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회 기간에 KLPGA 대회도 있었는데 공동 개최를 했으면은 좀 더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네, 같은 기간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CC에서 KLPGA 투어 대회 위믹스 챔피언십이 열렸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LPGA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는 KLPGA 선수들도 함께 이제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로 결국은 이제 따로 대회를 치르게 됐고요. 무엇보다 좀 안타까웠던 거는 보통 이제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바로 이 직행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진영 선수도 2017년에 이 기회를 통해서 LPGA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KLPGA는 그들만의 어떤 이 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무엇보다 이렇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좀 매우 아쉬웠다는 네. 그런 좀 후문을 이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선수를 뺏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골프 풀이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새로운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KDA에게 욕설을 해서 무리를 빚었던 김한별 선수에게 징계가 내려졌네요. 네, 이달 초에 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도중에 이 포어 캐디, 그러니까 이 공이 날아가는 위치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포어 캐디에게 이 욕설을 하고 또 경기 도중에 골프채까지 부러뜨렸던 이 김한별 선수가 오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KPGA에서 선수의 어떤 에티켓 위반 이런 부분을 이제 앞세워서 벌금 1,000만 원과 봉사활동 40시간 이제 징계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한별 선수는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또 이 KPGA 투어에서 윤이나 선수 5구 플레이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이어서 KPGA에서도 이렇게 또 김한별 선수 관련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이 논란에 좀 안타까웠던 또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네. 자, 오늘 LG와 키움 어디가 이길까요? LG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LG가 진다면 정말 김지한의 저주는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BO 플레이오프 1차전은 현재 7회 말 6대2로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